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맨입니다. 자, 오늘은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 포인트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시가총액은 지금은 1조 2,600억 정도 보여주고 있고, 히스토리컬 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매출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한번 좀 빠졌죠. 그리고 다시 2020년 다시 상승하고 있고,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하다가 19년도에 한번 크게 한번 하락했어요. 44%,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방열 시트에 대한 방열 시트 매출이 많이 하락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원재료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매출도 감소, 영업이익도 감소했다라는 거고, 요거 뒤에서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보시면 20%에서 25% 유지를 하다가 19년도에 실적이 크게 빠지면서 영업이익률 15%로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25% 그리고 6%에 달하는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좀 커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보면 19배에서 42배, 다시 27배 받다가 58배로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이때는 실적이 급감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효과였기 때문에 좋았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스닥 대비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요때 좀 크게 이제 아웃퍼폼을 했었네요. 그 이후에는 이제 흐름은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연역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스케시와 코롱이 이제 합작을 서로 이제 현물 투자를 하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14년도 코스닥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작년 3월에 코리아 PI 홀딩스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리고 나서 사명도 이제 지금의 PI 첨단 소재를 바꿨다, 변경을 한 거고, 원래는 SKC 코롱 PI였는데 지금의 PI 첨단 소재로 이제 사명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SKC랑 코롱 인더스트리는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지분율사 0이고, 새로운 지주인 코리아 PI 홀딩스인 거죠. 이 회사가 뭐냐? 글렌우드라는 이제 PE고, 소위 말하는 이제 PEF죠. PEF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코리아 PI 홀딩스입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체제 주주로 있는 거고, 가격으로 치면 한 3,8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자, 이 PEF들의 대부분의 전략은 M&A를 주로 하는데, 인수를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다음에 재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든 효율화 시켜서 주가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개선시키면 주가는 따라올 거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엑시트를 할 건데, 대부분의 5년 내에는 다 엑시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기준,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이 13% 정도 났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은 시점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도 기존의 대표이사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거는 회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라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희석 물량, 종속기업 다 없고요. 깔끔하고, 실적 부분 보시면, 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19년도에 매출이 한 9% 빠졌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빠졌죠. 한 45% 빠졌는데,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좀 보시면 이 방열 시트라는 부분이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죠. 요게 일단 매출 감소를 일으켰고, 영업이익률도 같이 빠졌겠죠. 거기다가 이제 원재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PDMA 라는 이 원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 상승한 게 유지되면서 매출이 좀 빠지니까 바로 영업이익이 크게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고, 이제 2021년도 가이던스를 좀 회사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신규 매출에서만 3,400억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OLED 재택이 늘어나면서 이제 발열 이슈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방열 시트의 Q 증가가 나타날 거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FPCB 제품이 모바일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나 이런 이렇게 전장용 관련 사업을 이제 FPCB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용 물량이 또 늘어날 거다. 전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모바일향 비중이 컸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삼성이 많이 나갔었죠. 삼성의 신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서 계절성을 좀 보였어요. 매출 막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중국향 매출도 같이 늘어나면서 좀 많이 희석이 됐다. 그래서 계절적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의 이제 사용처별 이제 매출 구분을 하는데 FPCB, 방열 시트, 첨단 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이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FPCB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회사가 FPCB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FPCB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FCC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리를 입힌 기판. 그래서 연성 동박 적층 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뭐냐? 요겁니다. FCCL.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FPCB인데요. 요걸 막 잘라서 요런 데 사용되는 거죠. 요런 데. 요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그러니까 요 FCCL을 이제 PI 필름을 가지고 만드는데 동사는 이 FCCL을 만드는 생산 업체에게 납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고객사는 하나솔루션, 두산전자, 이녹스 등 FCCL을 만드는 업체고 이 업체들이 FCCL을 만들어서 FPCB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FPCB 대표적으로 뭐 BH가 있겠죠. 이런 회사한테 납품해서 얘들은 이걸 만들어서 또 삼성전자나 애플로 납품을 하죠. 이런 밸류 체인을 좀 알고 있으면 주가를 회사를 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순하게 삼성 또는 애플의 뭐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FPCB가 많이 들어가겠네? 뭐야? 그러면 FPCB 만드는 FCCL도 많이 늘어나겠네? 뭐야? FCCL은 PI 필름으로 많이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PI 필름 만드는 PI 첨단 소재의 실적도 증가하겠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밸류 체인을 머릿속에 그려놓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PCB에는 무조건 PI 필름이 들어가는데 PI 필름으로 좀 만드는 거죠. 플래그십 같은 고사양 스마트폰일수록 PI 필름을 많이 사용한 FPCB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고사양화는 Q 증가를 일으킨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하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PI 필름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PI 첨단 소재가 만든 이 MP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좀 더 개선한 제품인데 주 특징이 전파 손실을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5G용 안테나에 주로 사용되는데 5G 환경에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죠. 그러면서 안테나 FPCB의 전력 손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전력 손실이 줄어들면 전송 손실도 줄어들고 전송 손실은 그리고 전력 손실로 이어지고 이게 배터리 역시도 소모량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MPI에 대한 적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에는 일본의 무라타가 만든 LCP라는 제품을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PI 첨단 소재가 MPI를 만들었고, 올해 출시하는 갤럭시 21부터는 MPI를 핸드폰 대당 2개씩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PI가 이 LCP 대비 비용이 좀 효율적이고요. 접착력, 내구성이 다 우수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MPI를 좀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없던 시장에서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Q가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MP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동사가 가지고 하고 있는 제품의 그 평균 ASP 대비 4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P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P 곱하기 Q는 뭐다? 세일즈,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직 시장이 이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크기는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열 시트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제 방열 시트는 PI 필름으로 만든 방열 시트는 금속이나 실리콘 소재보다 열 전도율이 4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렇게 막 많은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이 열이 상당히 많이 날 거잖아요. 이 칩을 열을 머금고 있으면 앞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부하를 시킬 거고 뒷단에 있는 배터리에도 가부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빨리 분산해서 열을 좀 이렇게 없애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PI 필름으로 만든 이 방열 시트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금속 실리콘으로 만든 이 방열 시트보다 3, 4배 정도 가격이 비싸요. P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 부분이 또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글로벌 방열 시트로 사용되는 60%를 지금 동사가 만들고 있어요. 자, 앞서 FCCL도 마찬가지처럼 주 고객사는 방열 시트를 만드는 업체,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인데요. 탄유엔, 베이징 존스와 같은 업체로 이제 나가고 이 업체가 이제 뭐 핸드폰 만드는 업체로 나가겠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모바일인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으로도 이제 방열 시트가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애플도 그렇지만 자동차 뭐 전기차도 만들고 막 상당히 많이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동차용으로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 효율 증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죠 P 곱하기 Q는 뭐다? 매출 증가. 여기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열 시트에 자동차용 진입한 보시고 그 다음에 MPI도 같이 보셔야 된다. 앞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첨단 산업 부분입니다. 첨단 산업에는 뭐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냐? 절연 테이프, 플렉서블용 PI 필름, 디스플레이용 PI 필름, 그리고 COF라고 치본 필름입니다. 그리고 PI 바니시, 그리고 절연 테이프, 전기차용 절연 테이프, 그 다음에 모터, 고성 코팅용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핵심은 회사는 이 첨단 산업용에서 매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방 산업인 모바일에서도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전장용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좀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2019년 기준 18년도 보시면 첨단 산업의 매출이 지금 가장 작죠. 500억대죠. 그래서 이쪽을 앞으로 키우겠다라고 지금 회사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뭐, 많은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메인은 이제 PDMA라는 제품이고, 2016년도에 20불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5불입니다, 5불.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제품이 이제, 공급 부족이었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았는데, 20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공급이 막 늘어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뭐다? 영업 이익률이 개선되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원재료에 대한 안정화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경쟁사 한번 보면 글로벌 5개가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데 PI 첨단 소재가 1등으로서 글로벌 MS 30%, 2등이 이제 카네카라는 회사인데 14%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차이 많이 나죠. 그 다음 도레이 듀폰, 뭐 타이마이드 이 대만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좀 있는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종합화학회사입니다. 종합화학회사. 그런데 PI 첨단 소재는 PI 특화죠. 거의 그러니까 PI 소재만, PI 필름하고 PI 바니시 이런 거 PI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캐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캐파는 이제 증설 부분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조금씩 증설을 하다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현재 실제 생산 가능한 캐파는 한 4,200톤 정도 되는데 16년 이후에 제대로 된 증설을 안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피어들도 비슷하게 증설을 안 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안 올라가는데 전장용 그리고 스마트폰 고사양화 이런 이슈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공급은 제한적인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쪽에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거의 풀 가동인데도 재고가 안 쌓일 정도로 물량이 팔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면 바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우위에 있냐면 일단 모바일에서 FPCB와 방열 시트는 PI 필름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연용 같은 경우는 PI 필름 아닌 다른 소재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가격을 선정하는 데서 위에 서 있는 거죠. 가격을 좀 올리자 하면은 업체들, 고객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우리가 이제 디테일을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 전방 고객사가 물량을 계속 더 늘리는지, FPCB 업체, FCCL 업체 등이 물량을 더 늘리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우리의 가격 동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좀 타이트하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죠. 7천억을 가지고 600톤을 증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물량이 바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비, 이 설비가 대부분 일본 회사들이 만드는데, 이 회사들이 저희 장비 말고 2차 전지 같은 설비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들도 지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나올 거면 2023년부터 이 새로 투자한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2021년, 2022년까지는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이사항인데, 아까 주요 경쟁사 중에 하나인 카네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카네카라는 회사가 2020년도에 특허와 관련된, 5가지 특허와 관련돼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 이 소송에 대한 비용이 연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10년 동안 지금 500억 정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 외단에 이제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10억 언더로 나올 거다. 그러면 순이익이 매일 연간 한 50억 정도는 마이너스 됐는데 이제는 한 10억 정도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한 10억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밸류에이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들이 대부분 종합화학회사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사들을 대비 얼마나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제일 좋겠지만, 이 종합화학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왜냐면 PI 첨단 소재는 PI를 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PI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떼와서 비교를 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의 이 과거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PER입니다. 자,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6년 평균 밸류에이션이 31.5배예요. 그런데 2021년 올해 지금 밸류에이션이 19배입니다. 자, 6년 동안 31.5배를 받아왔던 회사가 갑자기 19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지죠. 그동안에 받았던 밸류에이션보다 싸죠.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 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훨씬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싸지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생겼고,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고 있죠. 예, 차트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계속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이유는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 개선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내면,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할 경우에는 조정이 나타나면 좀 매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할 시에는 단기 조정 크게만 연연히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주가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조정 시 최근에 단기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물량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